알려진 것과 금기의 경계,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에 깃들어 사는 불가사의한 망령, 그것이 바로 릴리트라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결코 여신도 아니었고 필부의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공포를 메아리치게 하는 유혹과 혼돈에 결부된 야간의 정령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그녀를 정착된 질서의 경계를 뒤흔들고 자연세계의 통제 불가능한 힘을 구현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문명들의 꿈과 악몽을 두루 세우며 들었던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릴리트란 과연 누구였을까요? 릴리트는 처음에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화에서 매혹적인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밤의 신비와 존재의 숨은 위험과 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메르 문헌에서 훌루프 나무와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여신 이난나가 유프라테스 강둑에 심은 우주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혼돈의 힘에 위협받게 되었을 때 릴리트는 그 나무의 깃든 존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고 자신의 은신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정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무질서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특징은 그녀의 신화적 역사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카드 문헌에서 릴리트는 흔히 릴리투와 관련 지어집니다. 릴리투는 밤을 배회하며 남자를 유혹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성 악령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해가 진 뒤에 도사리는 위험의 의인화로 보았고 자연의 힘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을 구현한다고 여겼습니다. 밤과 혼란과의 연관성에 더해 릴리트는 종종 바람과도 결부되었습니다. 바람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바람은 생동과 파괴를 동시에 뜻했는데 이는 릴리트의 모호한 본성과 나란히 놓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막과 평원을 가로질러 떠도는 정령으로 그려진 릴리트는 땅거미 질 무렵에 부는 기류를 타고 오며 불길한 징조와 두려움을 함께 가져오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바람과의 연계는 경계를 넘고 한계를 거스르는 일탈적 힘으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지의 광막함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자유와 위험을 환기했는데 이는 릴리트의 본래 깃든 성질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계 안에서 릴리트는 부차적 신화 인물들의 집단에 속한 뚜렷이 구분되는 역할을 지녔습니다. 우주와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주신들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엔릴, 이난나, 마르둑과 같은 신들이 보편 질서의 중심 자리를 차지한 반면 릴리트는 그 우월한 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주변적 힘과 교란적 요소를 대표했습니다. 그녀의 위상은 혼돈과 무질서마저도 우주 구조 속에서 분명한 자리를 가진다고 보는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의 복합성을 반영했습니다. 릴리트는 신성한 훌루프 나무의 신화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 나무는 우주의 가장 어둡고 아직 미지로 남은 영역의 깃든 존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난나가 심은 그 신목은 젊은 여신이 혼돈에 잠긴 세계 속에 안정과 질서의 상징을 세우려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역시 보편적 조화를 겨루는 힘들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것은 다스리기 어려운 존재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뿌리에는 뱀이 깃들고 가장 높은 가지에는 안주라는 새가 앉았으며 줄기 가까이에는 릴리트가 머물렀습니다. 반항적인 정령인 릴리트는 나무를 떠나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이난나의 권위에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줄기 위 존재는 신성한 질서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려는 혼돈의 힘 사이 갈등의 심장을 상징했습니다. 좌절한 이난나가 도움을 청하자 영웅 길가메시가 구원에 나섰습니다. 그가 신성한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귀들을 몰아내는 과업에 착수했습니다. 안주와 뱀은 재빨리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가 그 요염한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자 전사의 추진력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릴리트의 유혹하는 힘에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려는 길가메시의 결의가 그로 하여금 릴리트의 유혹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동산 밖으로 내쫓겼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녀의 존재감의 메아리만이 뒤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정령으로서의 릴리트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알려진 경계 위에서 번성하며
그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기를 듭니다. 또한 릴리트는 사막의 거주자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불모와 매정함이라는 불친절한 환경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립과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인 사막은 릴리트에게 더없이 완벽한 은신처였고 인간의 질서에서 벗어난 길들지 않은 힘이라는 그녀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건조한 장소들과의 연관성은 그녀에게 사회의 변두리에 선 존재라는 역할을 부여했으며 혼돈의 미지의 영토로 여겨진 공간들에 깃들게 했습니다. 야간의 정령으로서 릴리트는 밤의 어둠을 연약하고 불확실한 시간으로 인식했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구현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떠돌며 해가 진 뒤 집의 안전을 벗어난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맹수의 습격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이르는 밤의 위험들은 릴리트 안에서 인격화되었고 그녀는 그런 위협들의 현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물리적 어둠만이 아니라 그의 수반하는 심리적 공포까지 상징했습니다. 특히 릴리트는 모성에 대한 위협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밤에 결부된 정령으로서 그녀가 가정 속에 숨어들어 어머니와 갓난아이를 해치려 든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한 다양한 보호 관행을 낳았고 특정 부적의 사용을 포함했습니다. 릴리트를 막는 부적에는 종종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신들의 명문이나 형상이 새겨져 가장 약한 이들을 지키는 영적 장벽 구실을 했습니다. 아이들 방에 걸거나 문에 매다는 경우가 많았던 이 물건들은 가족을 릴리트의 손길에서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릴리트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여성 악령들, 특히 릴리트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카드와 바빌로니아의 문헌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밤을 떠도는 위협적인 여성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릴리트와 마찬가지로 릴리트 역시 바람과 유혹, 인간 가정에 대한 위협, 특히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한 위협과 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릴리트와 릴리트 사이의 경계는 자주 흐려졌는데 둘 다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혼돈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릴리트는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존재로 그려졌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희생자를 유인했으며 특히 밤에 길을 나선 외로운 남자들을 노렸습니다. 이런 유혹과 위험의 양상은 릴리트에게서도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존재는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웠습니다. 또한 릴리트가 종종 더 큰 힘이 보낸 혼돈의 사자로 여겨진 반면 릴리트는 이난나와 같은 강력한 신들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독립성과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악령 혹은 하위의 영적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릴리트는 이로운 여신으로 숭배되지 않았으며 우주적 균형 속에서 불가피한 힘으로 인지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들이 창조와 정의, 문명과 연결된 반면 릴리트와 그녀의 유사한 존재들은 사막과 밤, 예측 불가능한 바람 같은 존재의 회색 지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녀의 과업은 인간에게 질서의 연약함과 혼돈의 끊임없는 위협을 일깨워 주는 일이었습니다. 릴리트의 유산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세월을 거치며 다른 문화와 전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녀가 아담의 첫째 아내로 재해석되었는데 남성의 권위를 거부한 인물로 간주되어 악마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의 상징성을 확대하여 여성의 독립과 사회 규범 위반과의 연계를 형성했습니다. 중세의 카발라 문헌에서 릴리트는 임신부와 갓난아이를 위협하는 여악마로 다시 나타났는데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믿음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종교적 관점을 따라 재구성된 것입니다. 릴리트의 메아리는 유럽의 민간 전통에도 이어져 그녀는 흔히 마녀와 사악한 여성 영들과 결합되어 이해되었습니다. 이 영에는 그녀를 굴복하지 않는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대표하는 강력한 원형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그녀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재수용되었고 페미니즘 운동과 대중문화에 의해 권능을 부여하는 존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모래에서 시작된 릴리트의 이야기는 이제 시대를 초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논쟁과 예술, 신화를 불러일으키며 집단적 상상 속에서 생동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